부동산 브리핑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추석 연휴 전인 이달 20일에서 25일 사이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대책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해소 등 건설사 자금 흐름을 개선하는 방안과 토지 인허가 규제 완화 등이 담길 전망입니다. 서울 중구는 장충동 일대 지구 단위 계획 재정비를 마련하고 높이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최초 결정 고시 이후 3년 만에 재정비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 12억 원대로 공급해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킨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27가구 무순위 청약에 3,400명 이상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B타입 2가구 청약에는 412명이 접수해 최고 20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여러분 운동과 투자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지속성입니다. 운동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좀 긴 시간 꾸준히 해야 그 좋은 결과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운동은 어떤 운동을 하느냐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하면서 내 건강을 지키겠다라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죠. 투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투자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은 내 자산을 증식하겠다라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 과연 적절한 투자처는 어디인지 또 어떤 방법으로 투자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오늘 이 시간도 저희 방송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오늘도 열고 시작할게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4번 언제나 여러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전문가의 도움 필요한 투자 고민 있으시다면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맑은 날씨 덕분에 기분 좋은 수요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주실 부동산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의 정창래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에 지금 이제 이 주택 시장을 보면 특히 이제 분양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연초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지금 청약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예, 거의 연초 대비해서 어제 제가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한 32배 정도 지금 경쟁률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양 시장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입주 물량을 보면요. 예, 입주 물량을 보면 올해 대비해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입주 물량이 40% 정도가 줄어듭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이제 대면 상담을 하다 보면 지금 이제 그 새롭게 이제 주택을 매수하려는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아파트 청약에 대한 문의들, 그 다음에 그럼 앞으로 이제 이 공급이 좀 적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문의들이 또 상당히 많거든요. 자, 그래서 최근에 어떻게 보면 이 부동산 시장 자체가 지금 연초 대비해서 V자 반등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상당히 좀 이제 기추가 지금 주목이 되는 이런 시점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주택 시장이라는 거는요, 공급에 대한 대책이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정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한 2, 3년 동안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한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상당히 좀 폭등을 했던 거거든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주택이라는 거는 우리가 공급하기까지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자, 근데 최근에 보면 인허가 물량이라던가 착공 물량이라던가 지금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거의 뭐 50% 정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일부에서는 앞으로 이제 주택 공급 절벽이라는 이런 이야기도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이런 그 주택 시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지금 원인들을 두고 아마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 좀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지금 이제 매도에 대한 고민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갈아타기에 대한 고민도 있을 거고요. 예, 그다음에 뭐 투자에 대한 고민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파트 청약이라던가 아니면 만약에 청약이 안 되면 어떤 식으로 내가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있으실 거고요. 자, 부동산에 대한 고민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예, 지금 바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아주 자세하게 제가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오늘도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이라면 어떤 고민이라도 좋습니다. 혼자서 혹은 또 지인들과 고민하지 마시고요.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의 안전한 투자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언제나 이 무료 상담 전화로 고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요즘 많은 분들이 또 새로운 부동산 투자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조금 더 자세한 정보 얻어가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주말에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자세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이제 매주 목요일 날 이제 세미나를 하다가요. 예, 그래서 하도 이제 그 직장인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지방 분들께서 시간이 좀 안 되시니까 이제 주말에 해달라는 요청들이 좀 많으십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은 예, 토요일 오후 1시에 이제 세미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주가 이제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제가 이제 세미나를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인데 이번 세미나 주제는요. 이 서울 부동산에 대한 미래 전망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최근에 보면 이 서울 부동산 같은 경우가 지금 외지인 매입 비율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V자 반등이 이루어졌죠. 예, 그래서 서울 부동산 쪽에 관심을 좀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서울 부동산에 대한 이 미래 전망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울 부동산 하면 사실은 뭐 가격대가 상당히 높죠. 예, 가격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좀 이제 소액으로는 이제 좀 접근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서울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대신에 내가 좀 시간을 좀 더 투자를 하는 거죠. 예, 우리가 투자라는 거는 뭐 이제 돈도 투자를 하는 거지만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라는 것도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투자를 해서 좀 소액으로 묻어놓고 나중에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핵심 지역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전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세미나에서는요. 서울 부동산의 미래 전망과 그다음에 도심 내 서울 도심의 핵심 지역 내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소액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세미나를 준비 중에 있으니까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요. 예, 세미나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세미나 참여하고 싶지만 주중이어서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되고요. 주말이라 많은 분들이 선호하실 텐데요.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무료 세미나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02-2638-3974번 통해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 시간에도 역시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려야 할 텐데요. 바로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용산 동빙고동에 빌라를 하나 봤거든요. 네. 네네. 그거를 투자 겸 거주 목적으로 해서 좀 아. 매수를 하고 싶은데, 네. 네, 제가 좀 잘 모르고 이제 아. 투자를 잘하는 친구가 옆에서 지인분이 이제 소개해 준 거라서 전문가님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요.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결국 네. 거주까지 함께 생각하시고 계시는 건데 그래도 좀 네. 앞으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건지 네네. 동빙고동에 어디에 있는 다세대 주택을 보셨는지 좀 주소를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제가 주소는 좀 잘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시고. 네. 네네, 이라크 그 대사관 있는 음. 그쪽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라크 네. 대사관 근처에 다세대 주택을 새롭게 좀 매수해 보면 어떨까 보고 오셨는데 괜찮은 네. 선택이 될지 한번 동빙고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이라크 대사관이면 지금 한남 뉴타운 그 구역 안쪽은 아니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 예, 옆이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 동빙고동 여기가 이쪽에 좀 이제 대사관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더라고요. 예, 위쪽에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분양에 들어갈 유엔사 부지가 위쪽에 있고요, 그죠? 네네. 예, 그다음에 요 주변 지역이 다 이제 한남 뉴타운이죠, 그죠? 네네. 예, 요거 주변 지역이 한남 뉴타운인데 요거 지금 보시는 물건이 지금 매매가가 어떻게 돼요? 매매가는 지금 12억 달라고 하고요. 12억. 예. 네, 전세는 한 7억 정도 맞춰질 거라고. 전세는 7억 정도.
그러면 처음에 그리고 이제 좀 갭으로 투자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거주까지 하시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6년 정도 된 신축이더라고요. 6년짜리, 6년 차요? 네네, 아, 네네. 6년 차리. 이쪽이 좀 이제 고급 빌라들이 좀 많은 지역인데, 그죠? 네, 그래서 동네는 너무 이렇게 주거지로는 좋을 것 같아서요. 예. 자, 우리 시청자님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 네네,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이제 우리가 한남동이라는 지역은요. 네,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요? 자, 우리가 이 부동산이라는 것도요. 네네, 그 브랜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자, 우리가 어떤 물건들을 살 때도 그 제품의 브랜드를 보고 많이 어떻게 보면은 이 매입에 대한 결정을 내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네. 부동산도요. 이 브랜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브랜드 아, 가치가. 예. 네. 근데 우리가 이 한남동이라는 지역이 주는 브랜드 가치 어때요? 상당히 너무 좋죠. 예, 네네, 부촌이라는 이미지가 상당히 높죠. 그죠?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한남동을 보면요. 한남동을 보면 일단은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브랜드 가치가.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좋은 지역이고 사실은 우리가 용산 그 중에서도 한남동 하면 네네. 사실은 대한민국 사람이면 모르시는 분들이 없죠. 그렇죠? 네, 예, 저도 그만큼 돈만 어떻게 보면 되면은 전국구 시장이라는 거죠. 그죠? 네, 예. 우리가 이제 전국구 시장이라는 거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 많은 시장이죠. 그죠? 예. 네, 그래서 그만큼 관심이 많은 만큼 여기에 네. 한남 뉴타운도요. 한남 네. 뉴타운인데 이 한남 뉴타운이 서울의 재개발 지역 중에서 가장 가격이 높은 지역이죠. 그래서 그죠? 네, 예. 네, 그만큼 네, 이제 한남동이라는 이 지역적인 브랜드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거든요. 예. 네, 자, 근데 제가 왜 갑자기 브랜드 얘기를 하냐? 예. 자, 우리가 자 이런 거죠. 자,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것도 어떤 그 내가 더 상급지에 살고 있다. 이러한 욕구들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실거주자들이 몰려드는 거거든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한남동이라는 지역에 살고 싶은 욕망, 욕구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보면 어때요? 최근에 보면 서울 같은 경우가 V자 반등이 이루어졌는데, 그죠? 예. 네, 네, 지금 연초 대비해서 지금 V자 반등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네, 서울 도심에 하이엔드급 주거시설 같은 경우는 V자 반등이 아니라 한 네. 번에 몇십억씩 올라 버려요. 그죠? 그래서 빨리 사야 되는 예. 거 아닌가? 그런데 앞으로 네. 제가 봤을 때는요. 네, 네, 우리 지금 시청자님께서 보고 있는 지역이 그런 앞으로 그런 지역이에요. 네,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지금 한남도타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다 뭐 나인원 한남, 한남더일, 그 다음에 한남동 유엔빌리지 다 부촌이죠, 그렇죠? 네, 네, 예, 그러니까는 뭐 사실은 여기는 뭐 일반 분들이 좀 들어가시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죠? 네, 예, 네, 그 다음에 자 근데 요 지역이 어떻게 보면 다 부촌인데요, 부촌인데 네, 요 한남 뉴타운이 이제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개발이 되는 거잖아요. 네, 예, 네, 본격적으로 지금 이게 개발이 되는 건데, 자, 우리가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주거 벨트가, 그러니까 동일한 주거 수준, 예, 동일한 주거 수준, 동일한 소득 수준으로 주거 벨트가 연속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 한남도타운이 아직은 개발되기 이전이었잖아요. 그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여기가 주변부는 다 부촌인데 여기가 조금 이제 이 주거 벨트가 완성이 안 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네, 이번에 한남 3구역이 관리 처분 받으면서 이번에 10월 달부터 2주 들어가거든요. 네, 예, 2주에 들어가면서 이 한남 뉴타운이 이제 개발이 본격화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동안 단절이 됐던 부의 주거 벨트가 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연결이 되겠죠. 그렇죠? 네, 자, 네, 그러면 서울에 청담동 같은 또 하나의 부촌이 탄생을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뭐냐? 요 한남동 일대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지금부터. 네, 그런데 사실은 요 한남동 예, 이 한남 뉴타운 투자금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죠? 네, 네, 예, 투자금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 한남 뉴타운이 개발되면 당연히 주변부로도 가격이 많이 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자, 투자를 하실 때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는 게 뭐냐면 자, 모든 사람들은 대장주를 가기를 원하죠. 네. 그런데 대장주를 가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죠? 네, 네, 그러면 어떻게 투자하셔야 돼요? 대장주 바로 옆으로 가시면 돼요. 네. 자, 그럼 한남 뉴타운이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면서 주변 지역에 여기 지금 동빙고동 일대도 여기가 상당히 이제 고급 주택가거든요.
네. 자, 그러면 당연히 낙수 효과를 상당히 많이 보겠죠. 그죠? 네. 자, 거기다가 이것뿐만 한남 뉴타운뿐만 아니라요. 자, 네. 아까 제가 여기 유엔사 부지 말씀드렸거든요. 네. 자, 유엔사 부지가 여기에 지금 오피스텔도 나올 거고 아파트도 나올 거고 상가도 나올 거고 호텔도 나와요. 자, 네. 자, 그런데 이번에 지금 분양이 들어가는 게 지금 오피스텔만 지금 좀 있으면 분양에 들어갈 거예요. 네.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분양 안 들어갑니다. 분양 안 해요. 왜? 용산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도 네. 지금 임대 후 분양 전환으로 갈 거예요. 아, 네. 자, 우리가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네. 나인원 한남이나 한남 더힐도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었기 때문에 예전에 임대 후 분양 전환으로 간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아파트는 임대 후 분양 전환으로 가고 오피스텔은 이번에 이제 분양이 들어오는데 얘가요. 대략 저희가 예상하는 분양가가 평당 1억입니다. 오피스텔이요? 예. 자, 그런데 네. 오피스텔 평당 1억이면요. 자, 네. 오피스텔은 전용 면적당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그 오피스텔 평형당 전용 면적 비율이 50%당 50%밖에 안 돼요. 네. 그런데 아파트는 한 75% 정도가 되거든요. 전용 비율이. 네. 자, 그러면 이거 아파트로 따지면 평당 1억 5천이에요. 그러네요. 네. 자, 네. 여기 동빙고동 네. 바로 위에 이렇게 비싸게 앞으로 분양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에 지금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또 고급 또 하이엔드 주거시설이 또 생기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거기다가 한남 뉴타운은 앞으로 서울의 뉴타운 중에 가장 비쌀 지역이고요. 그렇죠? 네. 자, 그럼 바로 옆에 동빙고동도 가격이 계속 오르겠죠. 그렇죠? 네. 자, 거기에다가 만약에 네. 매수하실 거면 지금 당장 매수하셔야 돼요. 아, 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주 네. 수요가 나오거든요. 지금 10월 달부터. 네. 근데 이주 수요들이 갈 데가 없어요. 자, 우리가 네. 이주 수요라는 건 인근 지역으로 가잖아요. 네. 자, 근데 그렇죠. 이주 네. 수요들이요. 여기 네. 남쪽으로는 한강이에요. 옆에 민족공원입니다. 네. 그다음에 오른쪽 여기는 하이엔드급 갈 데가 주거시설에 못 들어와요. 이주 네. 주거시설. 그러니까 이주 수요들이. 그러니까 이주 네. 수요가 갈 데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럼 이주 수요가 발생을 하면 가격은 계속 오르겠죠. 그렇죠? 네. 그쵸? 네.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내가 용산 네. 쪽으로 진입을 하고 싶다. 네. 진입을 하고 싶은데 용산이 상당히 가격이 높잖아요. 그죠? 예, 그럼 예. 가격이 높으면 꼭 높은 데뿐만 아니라 높아질 지역의 바로 옆쪽으로 내가 가는 거예요. 네. 자, 지금 우리 시청자께서 보고 계시는 동빙고동 일대 같은 경우에는 한남 뉴타운이 개발이 되고 유엔사 부지 개발되고 옆에 바로 옆에 민족공원 생기잖아요. 네네. 그죠? 거기다가 여기 또 신분당선도 생기죠? 예. 예, 여기 바로 옆으로 신분당선 생기는 걸 아세요? 그 신분당선 연장선이 동빙구 여기 생긴다고. 예. 자, 예, 그 신분당선까지 얘기는, 생기고 옆에 공원 120만 평짜리를요. 나는 여기에 거주하면 내 집 앞마당처럼 쓸 수 있어요. 그냥 도보 5분 거리에서. 네. 너무 좋은 지역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거- 전문가님, 예. 지금 이 집이 전용이 16평이라고 하거든요. 네? 전용이 16평이라고 해요. 예, 전용이 16평. 예. 예. 전용이 그러면 아까 16평이면 뭐 한 10, 계산식으로 하시면 12억이 싸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전용이 16평이면 한 실평수 한 아. 20평 나올 거 아니에요. 네네. 예, 이 정도 여기는 이제 고급 주택가이기 때문에 네. 다 이 정도 가격대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봤을 때는 거주와 투자 목적으로는 아주 괜찮은 지역입니다. 예. 네. 자, 이렇게만 마지막으로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한남동 일대 같은 경우는요. 제가 볼 때는 네.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물론 아직까지도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네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너무 오늘 상담 감사하고요. 예. 네. 네, 한번 고맙습니다.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수하시기 전에 연락 잘 주셨습니다. 그동안 좀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전문가의 의견까지 보태서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이제는 빠르게 좀 실행 계획을 세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연결됐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저희가 지금 한 4년 전쯤에 네. 그 황학동 롯데캐슬 33평형을 이제 샀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생활권이. 네. 근데 이제 할머니랑 이제 부모님이랑 모시기 살기 조금 작아서 아, 여기를 이제 전세를 주고 저희 네. 40평형 근처에다가 전세를
얻어가지고 살고 있는데요. 네. 이 두 군데가 다 지금 전세 만기돼가지고 이번 기회에 이거 33평형 그거를 매도를 한 다음에 46평형 네. 같은데 롯데캐슬에 이제 매입하려고 하는데 네. 이게 좀 시세가 좀 그리 좋지 않은데 괜찮은지 이거 제 음. 전문가님 한번 의견 좀 듣고 싶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은 거주하지 않고 계시는 롯데캐슬 이 황학동에 위치한 아파트 33평형을 매도하고 같은 네. 아파트로 큰 평수로 지금 좀 갈아타기를 해도 괜찮은지 네. 실거주 하실 거지만 그래도 투자 가치 면에서 살펴봐야겠죠. 바로 네. 대표님 도움 받아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기 롯데캐슬 지금 46평짜리가 지금 시세가 어느 정도 가요? 그 최고가가 14억 9천에 거래가 됐다고 예.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예. 예, 그 중개업소에서는 또한 12억이면 매수 가능하다고 요즘 얘기를 좀 이제 들었고요. 좀 떨어졌으니까, 그죠? 네네. 예.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네. 매수하세요. 예. 아, 충분히 네네네. 더 오를 수 있는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아, 네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네.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요. 지금 황학동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여기 옆에가 바로 동대문 시장 바로 인접해 있고요, 그죠? 네. 여기는 도심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도심에 인접해 있고요. 여기가 중구잖아요, 그죠? 중구 네. 황학동. 자, 우리가 서울은 3도심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예, 3도심으로. 3도심이 어떤 지역이냐? 3도심이라는 거는 이제 일자리가 가장 많은 지역들. 예. 일자리가 많은 지역들을 우리가 도심이라고 해요. 네. 근데 이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 3도심, 서울은 3도심인데 그중에 3도심 중에 중구 종로. 이게 이제 원도심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의도하고 영등포 일대도 일자리가 많죠? 네. 예, 여기도 지금 이제 이 도심이고요. 그다음에 강남.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를 3도심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예. 3도심이라고 하는데 특히나 이 3도심 중에 이 3도심은 일자리가 많죠. 그렇죠? 네. 예, 일자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보면 일자리와의 접근성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죠? 네. 예, 주변에 일자리가 있으면 그만큼 주거에 대한 수요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중구 쪽은요. 이 중구 쪽을 보면 일자리의 양에 비해서요. 일자리의 양에 비해서 주거 비율이 상당히 낮아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우리가 이제 통계치를 하나 보면 주간 인구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네. 예, 주간 인구 지수라는 게 있는데 주간 인구 지수는 야간에 상주하는 인구 대비 주간에 상주하는 인구예요. 자, 다시 네. 한번 풀이해드리면 야간에 상주하는 인구는 뭡니까? 우리가 직장이 많은 지역은 그러니까 야간에 상주하는 인구는 여기는 야간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일자리에 갔다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예. 네네네. 예,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제 거주하는 인구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겠죠, 이 지역에, 그죠? 네네네네. 그다음에 주간에 상주하는 인구는 뭡니까? 주간에 상주하는 인구는 일자리가 많은 지역들은 주간에 인구들이 많겠죠, 그렇죠? 네. 예, 그다음에 뭐 우리가 신도시라던가 이런 지역들은 주간에 인구가 적겠죠, 그렇죠? 네. 예, 이사로 이해되시죠? 예. 가니까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일자리의 양에 따라서 주간의 상주 인구가 주간의 이제 상주 인구가 이제 변화가 있겠죠, 그렇죠? 네네네. 그런데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도심 중에서도요, 강남이랑 비교해 보면 강남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상주하는 인구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주간에 상주하는 인구 한 180 정도가 나와요. 아. 예, 그만큼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잖아요. 네. 예, 그런데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중구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상주하는 인구를 100으로 봤을 때 주간에 상주하는 인구가 380이에요. 자, 그만큼 일자리에 비해서 주거에 대한 시설이 그러니까 주거 비율이 상당히 부족한 지역이 도심이거든요. 원도심. 네. 예, 그만큼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겠죠. 그렇죠? 엄청나겠네요. 예, 첫 번째, 그만큼 주택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고요. 네. 자, 그다음에 요 지금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바로 옆에 지금 동대문 시장 쪽이잖아요. 그렇죠? 네. 자, 우리가 동대문 시장 가면은 상인들이 많으시죠. 야간에 또 일하시는 상인들이 많으시죠. 그렇죠? 네네네. 자, 야간에 일하시는 상인들이 많으신데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요. 멀리 집을 못 구해요. 요거 그러니까 왔다 공장 갔다 다니시고 하니까. 제품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 지역으로 집을 구하거든요. 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거에 대한 수요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주거에 대한 수요가 분산이 됩니다. 그죠?
내가 여유가 없으면 내가 직장에서 좀 멀리 떨어진 지역에 내가 집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런데 요 지역은 동대문은 새벽 시장이라는 특이한 이런 상권이 있기 때문에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주변으로 몰리려는 수요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 그래서 여기를 보면 롯데캐슬이라던가 여기 왕시인 뉴타운 쪽에 보면 여기 동대문 시장 상인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십니다. 즉 여기는 주변에 두 번째 주변에 동대문 시장이라는 특이한 상권이 있기 때문에 네. 주거에 대한 수요가 분산되지 않고 집중되는 지역이에요. 자, 주택에 대한 수요도 원래 많은, 그러니까 주간 인구 지수가 서울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고요. 그래서 그만큼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고, 두 번째, 여기는 동대문 시장이라는 상권이 인근에 특이한 상권이 있기 때문에 주거에 대한 수요가 거기다가 또 집중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격적인 방어가 상당히 잘 되는 지역이라는 거죠. 아. 예, 이게 두 번째 이유고요. 마지막으로 가격적인 메리트를 보면 아까 46평형대 12억이죠. 네네. 옆에 물론 이제 연식에 대한 차이는 있죠. 근데 옆에 왕십리 뉴타운이요. 같은 평형대가 20억이에요. 네. 8억 차이잖아요. 그죠? 네네네. 예,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매입을 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교를 잘 하셔야 되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자, 8억 차이라 그러면 연식에 대한 차이는 있어도 8억 차이면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네네네. 예, 추가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제가 볼 때는 지금 남아 있거든요. 네. 예, 이거는 내가 거주를 하더라도 가격이 올라줘야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이유, 가격적인 상승률도 지금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여기는 주거에 대한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주간 인구 지수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아. 예, 어때요? 예, 매수하셔도 괜찮겠죠? 사야겠네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분석 도움 드렸습니다. 이제는 갈아타기 빠르게 좀 실행 계획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언제나 여러분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상담하는 중간에도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대표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알고는 있지만 또 너무 쉬운 이야기라 간과하고 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 요인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걸 하나하나 좀 따져보는 시간 마련했어요. 대표님 바로 전해주실까요? 예, 제가 이제 개인 상담을 이제 하다 보면요. 이제 갈아타기를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A 지역과 B 지역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A 지역, B 지역이 우리가 같은 투자 금액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시세가 비슷한 지역들이 있어요. 예,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됐든 투자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투자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고 저한테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어떤 지역이 더 좋은지 몰라요. 어떤 지역이. 그러니까 우리가 비슷한 금액에 더 좋은 지역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 그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지역에 대한 비교가 좀 어려워서 그렇다라는 거죠. 지역에 대한 비교. 이제 지역에 대한 비교. 그러니까 어디가 더 상급지인지, 어디가 더 좋은 지역인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상대적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그게 비교를 하는 게 여러분들 아주 간단합니다. 예, 아주 간단해요. 사실 오늘 제가 이거 한 5분 정도만 해드리면요, 여러분들도 아마 내가 갈아타기 하거나 투자를 할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이거든요. 예, 간단한 내용이니까 한번 보죠. 예, 자, 우리가 이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이요. 어떻게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우리 전 시청자님하고 이제 도심 쪽 얘기를 했는데, 자,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요, 직주 근접성이에요. 제가 항상 직주 제가 강조를 해드리거든요. 예, 자, 이 직주 근접성은 어떤 거냐? 우리가 이제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아야 어떻게 보면 그 주택에 대한 가격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근데 이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으려면 일자리와의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일자리와의 접근성이.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일자리와의 접근성도 좋아야 되고, 그러니까 주변에 일자리가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일자리에 양만 많아서는 안 돼요. 일자리에 질도 중요하다는 거죠. 일자리에 양과 질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일자리의 양과 질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 도심에서도 구로 쪽이라던가 이쪽 지역이 일자리의 양은 많은데 상대적으로 좀 질이 떨어지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주변에 주택 가격이 낮은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은요, 주택의 일자리의 양과 질이 가장 많은 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삼도심입니다.
3도심, 중구, 종로, 원도심, 그다음에 강남, 여의도, 영등포 일대 3도심이거든요. 예, 그래서 3도심 접근성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서울의 도심의 주택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요건 제가 이따가 한번 지도로 보고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서울은 직주 근접성에 따라서 3도심과의 접근성에 따라서 상급지냐 중급지냐 하급지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두 번째가 인문 환경이에요. 자, 우리가 상대적으로 학군이 좋은 지역이나 상권이 좋은 지역들은 더 선호도가 높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서울에 우리가 또 3대 학군도 있는 거고요. 뭐 중계동에 있는 은행 사거리, 그다음에 목동 신시가지, 그다음에 대치동까지 서울에 3대 학군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인문적인 환경이 좋은 지역들은 어떻게 보면 주거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주택가가 더 높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실 이 중계동에 있는 은행 사거리 쪽만 보더라도요. 사실은 우리가 상계동 쪽이 더 지하철 접근성은 좋거든요. 예, 근데 중계동 쪽은 지금 현재는 지하철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가가 형성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주택 가격이 더 높게 형성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문적인 환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문적인 환경도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인문적인 환경은요, 어떻게 보면 주거벨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거벨트. 자, 뭐냐? 우리가 어떤 지역은 아파트로서 주거벨트가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 또 어떤 지역은 그냥 저층 주거지역, 만약에 빌라촌으로 이제 만약에 주거벨트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소득 수준이 더 높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 주거벨트의 인문 환경이 더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문 환경은 주거벨트가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저층 주거지역도요. 만약에 모아라든가 신속이라든가 역세권이라든가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정비 사업에 의해서 아파트로 개발이 되면 그 지역이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으로 필터링이 돼버리거든요. 필터링이. 예, 그러면서 인문적인 환경은 저층 아주 낡고 아주 노후된 저층 주거 지역이라도 개발에 의해서 시간이 흐르면 또 좋아진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인문적인 환경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게요, 바로 주거 쾌적성이에요. 자, 이 주거 쾌적성이라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쾌적성도 있을 거고요. 옆에 공원이 있다거나 한강이 있다거나 이런 거죠. 자, 즉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성수동이요, 성수동 쪽에 보면 서울숲 주변으로 해서 하이엔드급 주거시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만약에 성수동 쪽에 서울숲이 없었더라면 지금 하이엔드급이 들어갈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성수동에 서울숲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하이엔드급 주거시설이 들어오는 거죠. 왜?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높아졌으니까. 예. 자, 그만큼 이 지역적인 쾌적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지역적인 쾌적성 주변에 한강이라든가 공원을 갖고 있느냐.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 주거 쾌적성에는 또 단지 내 쾌적성도 상당히 중요해요. 단지 내 쾌적성도요. 공원 내에, 그러니까 단지 내 공원도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단지가 개발됐을 때 우리가 건폐율이 작으면 작을수록 공개용지가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건폐율이 작으면 작을수록 공개용지가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럴수록 우리가 단지 내 쾌적성이 더 높아지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최근에 보면 한번 이제 비교를 해보면요. 자, 우리가 지난 박원순 시장 때 지어졌던 아파트들이랑 앞으로 지금 오세훈 시장 때 지어지는 아파트들이랑 사실은 지금 층수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 때는 아파트도 35층률에 걸려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건폐율이 좀 높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층수를 완화해 줬잖아요. 자, 층수를 완화해 줬다는 건 뭐냐면 아파트 건폐율이 낮아지는 거죠. 더 얇고 높게 올리니까. 자, 그러면 단지 내 주거 쾌적성도 오세훈 시장 때냐 박원순 시장 때냐 이게 틀려지는 겁니다. 예,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주거에 대한 쾌적성은 지역적인 쾌적성과 단지 내 쾌적성을 포함을 하는데 왜 이 주거 쾌적성은 또 어떤 거냐면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주거 쾌적성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일수록 직주 근접에 대한 민감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번잡한 데 싫어하겠죠. 즉 주거 쾌적성에 상당히 민감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주택 가격 결정하는 요인 중에 세 가지입니다. 예, 아주 쉬운 거거든요. 자, 이거를 제가 지도상으로 한번 볼게요. 지도상으로 제가 한번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직주 근접성을 놓고 서울은 3도심과의 접근성에 따라서 제가 주택 가격이 결정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한번 볼게요. 서울은 3도심이 어디입니까? 중구, 종로, 여의도, 강남. 여기 3도심이잖아요. 그죠? 3도심인데 자, 옆으로 한번 볼게요.
자, 두 도심의 정중앙에 있는 마포가 비싸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서대문구, 여기에 은평구가 제일 싸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중구와 강남의 옆에 있는 성동구 비싸죠. 그 다음에 광진구죠. 그 다음에 뒤편으로 가면 동대문구, 중랑구, 노원구가 제일 쌉니다. 예,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자, 그 다음에 3도심의 정중앙 어디입니까? 용산입니다. 가장 비싸죠. 그죠? 자, 거기다가 중구, 그 다음에 종로,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순이에요. 이렇게 3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주택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직주 근접성에 따라서 우리가 어디가 더 상급지냐, 이거를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자,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서초, 송파, 또 동작, 그 다음에 영등포 일대, 여의도 영등포 옆에 양천, 강서순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서울 도심의 주택 가격은요, 이 3도심의 접근성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투자를 하시거나 갈아타기를 한다라는 거는 내가 비슷한 금액으로 더 좋은 입지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놓고 비교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상당히 어떻게 어렵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상당히 쉬운 내용이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이 서울은 이 직주 근접에 따라서 이렇게 주택 가격이 결정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우리가 서울에 또 한번 이제 주거 쾌적성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주거 쾌적성. 자, 우리가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강남을 보면 대한민국의 부의 축으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반포 아니에요. 압구정입니다. 압구정, 청담, 삼성 라인. 자, 그런데 반포가 먼저 재건축이 먼저 시작이 됐죠. 그렇죠? 예. 자, 근데 여기에 우리가 왜 같은 한강변 라인인데 반포보다는 압구정 등을 대한민국의 부의 축으로 보는 이유가 어떤 거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거 쾌적성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주거 쾌적성과. 자, 어떤 주거 쾌적성이냐? 우리가 반포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고속터미널이 있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고속터미널, 예. 고속버스도 왔다 갔다 하죠. 그 다음에 차도 많이 막히고요. 그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 고속터미널이 있음으로써 그러니까 교통량도 많아지고 어떻게 보면 직객 시설이 많은 시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 시설로는 사실은 부적당하죠. 즉 어떻게 보면 압구정동은 그런 시설이 없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반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말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좋은 지역 중에 하나지만 압구정동 우리가 서울의 부의 축으로 보는 거는 압구정동은 이런 시설이 없는 완벽한 주거 벨트라는 거죠. 완벽한 주거 벨트.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가 주거에 대한 쾌적성에 대한 차이가 납니다. 같은 한강변이지만. 예, 그래서 우리가 압구정동은 서울의 대한민국의 부의 축으로 보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이 반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박원순 시장 때 많이 재건축이 됐죠. 그러니까 단지 같은 경우는 35층 룰에 갇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건폐율이 좀 넓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내 쾌적성이 좀 떨어지겠죠. 압구정동은 지금 50층 이상 개발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50층 이상 개발이라는 건 여기보다 단지 내 쾌적성이 훨씬 더 뛰어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압구정동을 대한민국의 부의 축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거 쾌적성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 주거 쾌적성은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주거 쾌적성에 이제 민감한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부의 축으로 왜 압구정동이 불리는지 아마 지금 좀 이해가 되실 걸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용산을 왜 좋아하느냐? 용산에 120만 평짜리 공원이 생겨요.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가장 높아지면서 아까 3도심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 서울의 미래의 부촌이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서울 도심의 주택 가격은 직주 근접과 인문적인 환경과 주거 쾌적성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소득 수준에 따라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직주 근접에 대한 민감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반면에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주거 쾌적성에 대한 민감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요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셔도 아마 여러분들께서 투자에 대한 판단을 내리실 때 좀 많은 도움이 되실 걸로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디 가격이 조금 더 오를 수 있는지 그 투자처를 선정하는 데도 도움이 될 텐데요. 하지만 또 이런 기준을 갖고 있어도 또 내가 혼자 선택하려니 어렵다 하신다면 정창래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말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 간단하게만 좀 소개 부탁드려요, 대표님. 예, 금방 제가 이제 주택 가격에 대한 결정 요인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서울 외곽의 신도시에서도요, 일자리의 양과 질이 가장 많은
판교 신도시가 가장 가격이 높죠. 예, 그만큼 이제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로 인해서 어떤 지역은 주택 가격이 높고 어떤 지역은 주택 가격이 낮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좀 이제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 주 세미나에서는 서울 부동산의 미래 전망. 그러니까는 지금 최근에 보면 지금 서울 부동산이 V자 반등에 지금 성공했죠. 예, V자 반등 성공하면서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약간 주춤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동안 가격이 덜 올랐던 노도강 쪽으로 해서 지금 이제 또 이제 가격에 대한 상승이 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가 외지인 매입 비율이 가장 또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시장이 안 좋거나 경기가 어렵다고 판단할 때 사람들은 그러니까 투자자,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쪽으로 이제 자산을 파킹을 해놓죠.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안전한 지역에 지금 외지인들이 매입하는 비율이 좀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주제는요, 서울 부동산의 미래 전망과 그다음에 서울 도심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은 뭐 투자 금액이 높아야, 그러니까 금액이 많아야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지만 서울 도심에서도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내가 나중에 차익을 좀 거둘 수 있는 예, 이런 소액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제가 세미나를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세미나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고요. 역시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무료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계속해서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세요? 아, 제가 지금 동대문이 직장이고, 네, 그 현재 그 한신무학 아파트 전세로 거주 중이에요. 네, 근데 이제 살아보니까는 아파트는 오래됐지만 네. 교통이 너무 좋아 4년째 살고 있는데 그냥 그 아파트를 매입할까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황에 매입을 해도 괜찮은지 궁금해서 상담 좀 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거주하시다 보니까 아, 여긴 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셨던 것 같아요. 한신 무학 아파트 이거 왕십리에 위치한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하완 이걸 쪽에 있는 거요. 네, 지금 좀 내 집 마련 해봐도 괜찮은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도심 쪽으로 좀 문의들이 많네요. 예. 아, 그래요? 자, 여기 지금 한신 무학 아파트 여기 지금 상암시민역 바로 앞이죠? 네네네. 예, 지하철 가깝고 또 뭐 도심에 있으니까 네네. 예, 도심에 있으니까 뭐 교통은 최고죠, 그렇죠? 네, 예, 그렇죠. 교통은 최고인데 여기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80년도 후반쯤에 입주를 했을 거예요. 네. 80년도 후반쯤에 후반 정도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30년이 넘어갔거든요. 예. 네네. 그럼 30년이 넘어갔으면 우리가 뭐로 해야 돼요? 뭐 재건축이라던가 뭐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가 좀 30년이 된 아파트예요. 30년이 좀 나이가 좀 오래된, 예, 좀 네.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인데 그런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좀 낮습니다. 아, 우리가 부동산에 매입을 하는 거는 미래 가치를 보고 매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아파트도 우리가 재건축이 가능해야 또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높아야 더 가격이 많이 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는 기존의 용적률이 상당히 높아요. 네. 기존에 여기가 용적률이 제가 알기로는 한 250%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재건축이라는 거는 용적률이 기존에 낮아야 좋은 거잖아요. 그래야지 그만큼 일반 분양분이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은 조금 낮거든요. 네. 자, 그런데요. 네. 이거 그냥 매입하세요. 아, 매입을 예, 왜 해드리는 그러냐면요. 건가요? 네. 우리가 지금 당장 그렇지 나중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충분히 재건축 가능하거든요. 아, 자, 왜 그러냐면 자, 시청자 여기 보세요. 여기 한신 무학 아파트 있죠. 네. 여기 앞에 올라오는 길을 보면 여기 다 저층 주거 지역이죠. 네네. 여기 저층 주거 지역인데 여기가 최근에 그 역세권 개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우리가 역세권 개발이라는 거는 뭐예요? 역세권 시프트라는 거는 1차 역반경 350m 이내에 용도 지역을 상향을 해줘서 그러니까 용도 지역을 상향을 해줘서 고밀도로 개발하는 게 역세권 개발이거든요. 네네. 그게 1차 역세권 역반경 350m 이내에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 지금 한신무학 아파트도 1차 역세권 안에 들어오거든요. 아, 자, 그러면 최근에는 지금 이제 주로 하고 있는 게 저층 주거 지역. 그러니까 역세권 지역에 저밀로 이용되고 있는 저층 주거 지역이 보통 이제 역세권 시프트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네. 지금 바로 앞이 지금 역세권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앞으로는 재건축 같은 경우도 역 주변에 있으면 네. 역 주변에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용도 지역 상향이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아, 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을 하기에는 지금 용적률이 높아서 못하지만 용도 지역이 상향이 되면 용적률이 상승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나오죠. 아, 이해되십니까?
네네. 자, 여기는 올릴 수도 있는 게 주변에 뭐 경관을 가리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올려도. 네. 네네, 맞아요. 이해되시죠? 네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역세권에 있는 1차 역세권에 들어오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용도 지역 상향이 저는 가능할 걸로 보거든요. 아, 그러니까 입지가 너무 좋아요. 네. 예, 도심에 붙어 있고. 음, 예, 그래서 이 주변부를 보면 최근에 이런 거죠. 여기 왕십리역 아래쪽도 지금 역세권 개발 활성화 작년에 지정됐고요.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요 주변 지역에 보면 제가 볼 때는 여기 왕십리역 바로 지금 한정거장 건데 또 왕십리역이잖아요. 네. 왕십리역 주변에도 제가 볼 때는 이쪽도 지금 역세권 개발 가능할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서는 여기가 이제 저층 주거지역 역세권 개발이 가능할 걸로 보이고 요 아파트 중에서는 요 한신무학이 지금 1차 역세권 역방권 350m 이내로 들어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충분히 앞으로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입지 대비해서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조금 그나마 저렴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동산이라는 건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한다. 그렇죠? 네. 네. 입지도 상당히 좋은 지역이니까 제가 볼 때는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내 집 마련 의견 찬성 의견 드리면서 정리할게요. 저희 다음 전화 빠르게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저기 그 답심리 네, 두산 아파트 쪽 근처에 그 자동차 부품상가 있잖아요. 네. 그쪽으로 주상복합 개발한다고 해서 답심리 그 아파트 지금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쪽에 얼마 전에 지인이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 네. 가보니까 뭐 빌려도 많지 않고 그래가지고 좀 음, 망설이고 있어요. 네, 부동산에 가서 한번 물어봤더니 네, 그 물건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쪽이 좀 하나 있는데 아, 물건 투자해도 괜찮은가 해서 네. 어떤 전화 부동산을 한번 좀 드려봤습니다. 보셨어요? 부동산에 가가지고요. 네, 빌라를 좀 빌라요. 보셨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답심리의 두산 아파트 근처에 다세대 주택 지금 투자해봐도 괜찮은지 대표님 의견 예.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아까 그 답신리 부품 상가, 그러니까 두산 아파트 아래쪽 여기가 지금 부품 상가인데 이번에 여기가 좀 조합 설립이 됐죠. 예. 그 다음에 뒤편에가 답신리 17구역이고 그럼 요 앞쪽에 이렇게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상가나 주택 다가구 쪽 있는 쪽이요. 예,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 많은데 그죠? 예. 여기가 여기가 지금 물건이 있어요? 없어요. 빌라 한 개 있더라고요. 빌라. 얼마예요? 투자 금액이? 그거 매매 가격은 한 4억 정도 되는 거고요. 예. 전세는 한 3억 정도 달라고 그러고. 아, 그래. 그러면 1억 전후로 투자가 가능하네요. 예, 한 1억 정도, 1억 조금 초반. 1억 초반까지는 지금 가능하거든요. 이거요. 지금 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제 답변 부탁 예. 드릴게요. 네. 예, 매수 빨리 하셔야죠. 매입해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요. 예. 여기 주변부에 지금 다 지정됐거든요, 최근에. 예. 예, 그런데 여기가요. 빌라가 여기 아마 가서 보신 빌라 없죠? 빌라 좀 물건 여기 나오는 게 다 하나밖에 없다고 다가구나 상가주택밖에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냐? 여기는 빌라가 없기 때문에 조합원 비율이 엄청나게 낮아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상당히 좋은 거라는 거죠. 그래요? 일반 분양분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거기다가 여기가요. 가서 보시면 어때요? 다 그 조적으로 그 벽돌로 이루어진 집들밖에 없죠. 예. 여기가요. 노후도가요. 예. 85%예요. 아. 자, 여기 주변 지역에 최근에 뭐 역세권 다 됐거든요. 예. 역세권 신통 다 됐어요. 근데 여기 중에서도 가장 노후도가 높았던 데가 여기 노후도 85%짜리 지금 보고 계시는 지역이에요. 그럼 주변 지역에 다 됐는데 지금 여기만 안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기 나오는 거는 시간 문제라는 거죠. 아. 그다음에 여기가요. 여기서도 가까워요. 예. 여기는요. 여기서도 가깝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 모아타운, 신속통합기의 모든 사업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투자 금액이면 예. 정말 잘 보신 거예요. 그래요? 예, 매수하셔도 그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물건도 잘 안 나오고 이거 하나 나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지금 빠르게 좀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매수 찬성 의견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통해서도 여러분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하고 있지만 이번 주말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창래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방송 이후에도 전화 열어둘 테니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